테마라 가는 게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5%대 하락 흐름이에요. 아시겠지만 홍준표 관련주고요. 계열사인 보강산업도 홍준표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좋은 이슈가 또 생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의원이 35.3, 윤석열 의원이 32.9로 야권 내에서의 지지율 1위를 탈환을 하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종목들의 흐름에서 들어가서 보면 대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일 잘 나갔던 게 경남스틸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투자 경고에 걸렸어요. 투자 경고. 그러면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걸리고 나서 좀 꺾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경고에 걸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좀 안 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은 조금 이제 재편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이 홍준표 관련주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오늘 동양피스톤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오늘 홍준표 관련주로서 상한가에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DSR이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22%대의 급등을 보이면서 홍준표 관련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에 잘 갔던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존에 잘 갔던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관련주 내에서의 어떤 종목별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도 어제 급등 이후에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홈센터 홀딩스가 어제 투자 주의에 걸렸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급등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한 흐름들을 볼 거예요. 지정 예고일부터 계산해서 12일째 되는 날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바로 그냥 경고인데, 이제 앞으로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10일 정도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는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제재가 없어요. 주의는 제재가 없는데, 주의 다음이 경고고 경고 다음이 투자 위험 종목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경고 넘어가고 하면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꼭 생각해 놔야 되겠죠. 근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홈센터 홀딩스가 완전 진짜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 종목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번에 터졌거든요. 과거에 대우나 관련주 때도 이런 거래량 안 터졌어요. 이번 대구공항 때도, 대구공항 이슈나 이런 부분들 부각될 때도 그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규모 거래가 터진다는 부분들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시작은 홍준표 관련주로 했지만 나중에 조정을 또 보이다가 재차 갈 때는 다른 어떤 정책주로서 재료가 확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우나 대구공항 이런 대규모 SOC 사업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홈센터 홀딩스가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보강산업이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SOC나 대규모 이런 토목건설하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맥이 맞습니다. 흐름 결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덕도가 되겠죠.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추진단 출범하고요. 이제 본격 될 거예요.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법이 되면 가는 거예요. 가덕도. 근데 사실 이제 홈센터 홀딩스는 밀양신공항 관련주거든요. 밀양신공항 관련주인데, 밀양신공항은 이제 물 건너 간 거고요. 근데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특별법이 됐고, 이 가덕도 신공항을 홍준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 활주로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관련주로 시작했지만 차후에는 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서 어떠한 이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 왜냐하면 테마라 가는 게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서 엮고자 하면 뭐 엮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뭘로 또 이런 정책주로서의 재료의 확장성은 항상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좀 나왔는데 와, 이 구간의 매물들을 다 소화해주는 어떤 그런 매물 소화 거래량이었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야, 이번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홍준표 관련주로서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차후에 어떤 정책주로서의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탄이 이번에 좀 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요. 가격만 빠지는 거고 어떤 수급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위로 보면은 이제 이전에 저항대였던 2150원과 2100원을 뚫고서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가격적으로는 2150원과 2100원이 지지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어떤 이탈 여부나 또는 지지 여부를 보유자분들은 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2100원, 2150원대가 현재 5일선 정도의 흐름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5일선 깨지기 전까지, 가격으로 말하면 한 2100원, 2150원인데 이 구간의 이탈 전까지는 조금 더 이 상승 기조나 이런 흐름들을 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5일선도 안 깨지고 있고 방향성도 상승이고 수급도 뭐 음봉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더 가도 전혀 뭐 이상할 건 없거든요. 뭐 더 갈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2100원, 2150원짜리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여기서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세력주잖아요.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와서 뭐 끌어올리는 종목도 아니고 세력주인데 얘네들이 또 빼고자 하면 또 빼는 거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투신들이 또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얘네들 뭐 하루살이 단타 아니겠습니까? 하루치고 빠지는 이런 하루살이 단타이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120만 주 들어오고 오늘 또 매도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좀 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안 나간다면 또 추가 반등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위를 보고 가는 것보다는 얼마 안 깨지면 좀 들고 간다, 이런 관점에서의 하단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100원, 2150원 정도가 그 역할을 좀 해주는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어떤 음봉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 조정 또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지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깨지면 이 상승 흐름들이 조금 이제 훼손될 수 있습니다. 꺾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좀 꺾이는 흐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2100원과 2150원이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